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이성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슬픔, 분노,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휩쓸려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누구나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일시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렬한 감정은 보통 90초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그 감정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감정 자체는 오래 머무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비우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은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빨리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감정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의 감정이 현재의 편향을 따라간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변화를 감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이 평생 유지될 거라는 걱정은 불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감정적 거리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후 다시 그 기록을 읽어보면 처음보다 훨씬 덜 강렬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 중 상사로부터 예기치 않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퇴근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상사의 말이 너무 불합리했다. 나는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 이틀 후 그는 다시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당시의 감정은 조금 희미해졌고 지금은 그것이 단순한 순간적인 상황이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 레이블링 효과로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흡 조절을 강조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한 대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긴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10번의 깊은 호흡 후 그의 몸과 마음은 차츰 이완되었고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불안감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감정이 서서히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고 10초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동적인 반응은 종종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격렬할 때 10초 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혀 보세요. 이 방법은 충동 억제 기법으로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낼 뻔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그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야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사고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유지하는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계속 곱씹고 해석하면 감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한 걸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인식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빠르게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는 인지 재구성 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갑자기 우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유를 분석해 보며 자신의 감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최근 업무가 과중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감정 조절은 신체 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를수록 더 스트레스 반응이 심해지고 오히려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강하게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그만 울어 라고 하면 아이는 더욱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아파서 속상한 거구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산속의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감정이 한순간 출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평소 감정 조절이 힘들다면 연습해 보세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기록하세요.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감정을 종이에 적거나 음성으로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 다시 그 기록을 읽어보면 그때의 감정이 처음보다 훨씬 희미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을 관찰해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늘, 혹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원인을 알면 감정을 수용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1분간 호흡에 집중하세요.
불안감 혹은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눈을 감고 천천히 10번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호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하면 감정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10분씩이라도 좋으니 스트레칭 혹은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고민도 지금의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